자, 내분비생과 호르몬 요거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맨 먼저 자, 첫 번째 내분비생이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어요. 뇌하수체. 자, 이 뇌하수체는 우리가 무엇에 중추라고 하느냐면 있지 항상성의 중추라고도 부르거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자, 뇌하수체에서는 자, 호르몬이 몇 가지가 나오니? 세 가지가 나오죠?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자, 생장 호르몬은 당연히 몸의 생장을 촉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호르몬이 방출되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자, 말 그대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자,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받잖아. 그러면 뭐가 분비가 촉진되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돼요. 티록신 분비가 촉진돼요. 자,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호흡이 잘 일어나도록 더 빠르게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티록신이. 자, 우리 겨울에 춥지? 추우면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면 몸 안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세포 호흡이 많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돼요. 그 다음에 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도 분비가 돼요. 자, 이뇨 효과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오줌을 만드는 현상이 이뇨 현상이거든.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밤에 자고 있을 때 있지. 잠자고 있을 때 자꾸 오줌이 마려서 자꾸 깨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단 말이야. 그러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있지 우리 몸에서 저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신장에서 재흡수, 물의 재흡수,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해요. 그러면 물이 재흡수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줌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자, 오줌량이 감소하니까 어때? 잘 때 계속 오줌 때문에 오줌 마려 화장실 가야지 이렇게 느끼면서 자꾸 깨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이런 게 바로 뇌하수체에서 이 만들어지고 방출되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이라는 게 있잖아. 자, 갑상샘은 그 그림에 목 있는 부분에 있죠? 자, 이 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까 우리 어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그랬지?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티록신이. 자, 아까 이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그랬죠? 거기 그대로 써 있잖아. 자, 세포호흡 촉진. 자, 갑상샘에서. 그 다음에, 자, 콩팥 있는 곳에 붙어 있어요. 그게 부신이야, 부신.
자, 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자,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거를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불러. 에피네프린. 자,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자, 호흡, 심장 박동 촉진. 그 다음에 자, 혈당 증가, 혈당량 증가. 그 다음에 자,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혈압 상승.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이자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해, 이자에서는. 그래서 우리 소화에서 배웠었잖아. 2학년에서 배웠었죠. 자, 이자액에서는 3대 영양소를 이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방출되기도 하면서 또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이 이자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과 글루카곤이라는 게 방출이 돼요. 자, 인슐린은 자, 혈당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 혈당량 감소. 자, 이 혈당량을 감소시킬 때 어떻게 감소시키냐면 있지? 자, 글리코겐이라는 것을 포도당을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글리코겐이라는 것으로 만들면서 혈당을 감소시켜요. 자, 이렇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간에서 작용하는 거야. 간에서.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거꾸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호르몬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의 혈당량이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정소는 자, 여기에서는 자,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인데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해줘요. 남성의 2차 성징 발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떠니? 자, 남자애들도 목소리도 가늘고 그 다음에 근육도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잖아.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서 목소리도 조금 더 굵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정소에서 방출되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야. 그리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방출이 돼요. 자,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2차 성징 발현이야. 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이라는 건 뭐냐면 경원이 어서 와. 자, 거기에 그림 봐봐. 지금 이제 막 그림에 대해서 내분비샘하고 호르몬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자, 보자.
자,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자, 그 그림에 뇌에 있는 곳에 뇌하수체죠. 자, 뇌하수체는 우리 항상성의 중추라고 불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중추인데 그 중에서도 뇌하수체에서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방출이 돼요. 첫 번째, 자, 생장 호르몬. 자, 몸이 크고 키가 크고 이렇게 뼈가 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생장 호르몬 때문이야.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되는 호르몬이야. 자, 그 다음에 이 티록신은 뭐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그건 이따가 갑상샘에서도 또 나와. 그 다음에 항인효 호르몬은 뭐냐면 오줌량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우리 잠잘 때 자다가 오줌 때문에 자꾸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깨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는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자, 신장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흡수를 촉진을 해. 그래서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피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놈은 세포호흡을 촉진하고요. 자, 거기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게 있어. 부신. 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든지 혈당을 증가시킨다든지 혈압이 상승하는 자, 이거를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신에서 방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니네 이런 거 혹시 알아? 자,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자, 심장이 멈췄어. 그러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주사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거기에 주사하는 게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피네프린 주사한 다음에 세동기 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이 심장을 이 뛰는 것을 촉진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이자는 호르몬도 방출하지만 소화액을 방출하기도 해요. 자, 3대 영양소 소화하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방출이 돼.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 그런데 이 두 개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란 말이야. 간에서 혈당을 감소시킬 때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거꾸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혈당을 조절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해줘. 그래서 목소리도 굵어지고 남자들 보면 목에 뚝 튀어나오죠. 그치? 그게 뭐냐면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이 어렸을 때 목소리보다 조금 더 굵어지고 근육도 발달하고 그리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방출이 되면서 이제 여자가 조금 더 숙녀다워지죠. 아기 때 여자애를 우리는 여성이라고 안 하잖아. 그치? 그냥 뭐 여자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성이라고는 안 하는 이유가 아직은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여성이 조금 더 여성다워지죠. 그리고 가슴도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성 호르몬의 역할 때문이야. 자, 이것이 자, 내분비생과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이 호르몬들의 자, 많이 분포가 되면 어떠냐면 과다증이 나오고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오거든. 그래서 호르몬에 관한 질병이 나와요. 과다증하고 결핍증이라고 해보자. 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자, 니네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유난히 크지요, 사람이. 그리고 손가락도 되게 크고 손가락 말단 부분이 자, 이렇게 보통 사람은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근데 이 손가락이 끝이 개구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부풀어요, 끝이. 이런 거를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거든.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어. 과다하게 되면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자, 부족하게 되면 키가 안 자라지. 그걸 뭐라고 불러? 난장이증이라 그래서 외소증이라고 불러요. 외소증. 알겠니? 자, 키가 정상으로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생장 호르몬의 부족한 경우와 과다증이야. 그 다음에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다하잖아. 그러면은 너네 혹시 자, 사람들 중에 유난히 눈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 있지 가끔. 그치? 눈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그런 게 안구가 돌출한다 그래서 안구 돌출증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 과다하게 되면. 근데 이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잖아. 그러면 어떠냐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라고 나 있죠. 그치?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체중이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서 약물을 너무 많이 써. 그러면 살찔 틈이 없지. 그치?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게 과다증이야. 근데 부족하게 되잖아. 그러면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무기력해. 잘 움직이도 이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추위를 잘 타고 쉽게 피로해지고 자, 에너지를 써서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자꾸 써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쓰니까 어때? 몸에 자꾸 쌓이겠지. 그러면 체중이 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피로. 그 다음에 또 추위를 잘 타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죠. 자,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몸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인슐린. 우리 아까 인슐린은 이자에서 방출되는 혈당을 줄이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 이게 부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뇨가 돼요. 당뇨. 자, 당뇨병은 소변으로 당이 방출되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높잖아. 그러면 혈관이 손상이 굉장히 잘 돼. 그러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니까 어때? 병에 잘 걸려. 그래서 당뇨에서는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 자, 그런데 이게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심한 갈증. 왜 그러냐면 몸속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자꾸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당을 빼내야 되다 보니까 오줌량도 오줌 보는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됐지요? 이게 그러면은 호르몬에 관한 질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3학년 1학기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 말고 혹시 2학기 과정을 배우는 거 있어? 학교에서? 아직은 아직 학교 니네 안 들어가서 모르겠구나. 그치? 우린 벌써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 혹시 3학년 1학기 말고 2학기 거 배우면은 선생님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3학년 것도 문제를 보내줄 거예요.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 문제 보내주면 그것도 책으로 또 만들어야 돼. 자, 이제 항상성을 보자. 자, 항상성은 별거 아니에요. 자, 몸의 상태를 쉽게 얘기하면 몸의 상태를 자,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자, 외부 환경이 변해도 자, 몸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겠지. 요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항상성은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호르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신경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상성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 니네 피드백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에 따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기지. 이 결과가 다시 이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이 또 변하지. 그치? 그러면 이 결과가 또 변해요. 그러면 변한 것이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 그러면서 돌고 돌고 돌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려고 해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이 항상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야. 체온을 조절하는 것과 혈당을 조절하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우선 첫 번째. 체온 조절 한번 보자. 자, 체온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 추운 곳에서, 자, 추운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추운 곳 바깥의 온도가 낮아졌지. 그러면 체온이 하강하겠죠. 맞니? 자, 그럼 거기 봐봐. 체온이 낮아짐이라고 나와있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체온 낮아짐이야. 그러면 체온 낮아짐에 의해서 뇌하수체가 간내라고 해서 간내 뇌하수체가 있거든. 간내를 자극을 해요. 추워. 그래서 간내를 자극하고 자, 간내에서는 몇 가지 작용을 하냐면 거기 봐봐. 뇌하수체로 가가지고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서 자, 여기서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겠지. 맞니?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뭐를 분비해? 티록신을 분비해요. 티록신 분비. 자, 티록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 세포 호흡이 촉진되도록 한다 그랬지? 그러면 세포 호흡이 자, 세포 호흡 촉진이 돼. 자, 그러면 세포 호흡이 촉진됐으니까 자, 얘 때문에 자, 기온이 어떻게 돼? 체온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자, 이 간내에서 있지? 자, 이 간내에서 근육을 떨게 해요. 자, 근육이 떨려. 자, 우리 추운 데 있으면은 몸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르 떨리지? 그래, 근육이 떨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떨림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육 떨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뭐냐면은, 자, 체내에서 열 발생을 촉진하는 거야. 자, 열 발생을 체내에서 촉진하면서 열 방출을 줄여야 되겠지. 발산을 줄여야 되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발산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열 발산을 줄이는 방법이 또 뭐냐라고 한다면 있지? 자,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축소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우리 혈관이 축소된단 말이야. 혈관 축소.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여요. 됐냐? 요런 것은 추운 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 이 모두는 어떻게 돼요? 체온이 상승하게 돼.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더운 곳으로 갔어. 자, 더운 곳에서는 체온이 높아졌겠지? 자, 체온이 높아졌으면은 역시 간내 작용에 의해 자, 간내에서 자, 여기 봐봐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 이렇게 돼요. 간내가 피부 근처 혈관 확장 그리고 땀 분비를 촉진을 해. 자, 그러면 땀이 마르면서 체온을 낮게 만들죠? 이런 건 뭐냐면 열 발산을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체온이 하강하게 되지. 그러면 체온이 하강하면 정상 체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알겠니? 그럼 또 봐봐. 여기 봐. 체온이 하강했지?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과정이 다시 가는 거야. 이렇게. 체온이 낮아졌으니까 체온을 높여야지. 이러면서 계속 이 과정이 돌고 돌고 돌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체온 조절 항상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지울 거야.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자, 혈당 조절에서 자, 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볼까? 혈당이 높았을 때 혈당이 높아질 때 자, 식사를 했다고 보자. 식사.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소화되면서
포도당을 흡수하지? 그 얘기는 식사를 했으니까 혈당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봐봐. 혈당이 높을 때는 식사 등으로 혈당이 증가했어요. 혈당 증가. 그러면 혈당이 증가했으니까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자,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 인슐린은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니?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디서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을 시켜요. 글리코겐으로 전환. 그러면서 혈당 낮아져요. 이렇게 다시 낮추는 작용. 또는 어떤 작용도 일어나냐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하죠. 그치? 자, 특히 이 포도당을 바로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근육세포들이야. 근육세포들은 운동을 하게 되잖아. 근육이 많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근육에서 바로 포도당들을 막 흡수를 해서 바로 소모를 해.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 혈당이 다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니네는 아직 어리고 뭐 당뇨나 이런 것들에 그 뭐 우려가 없으니까 잘 모를 테지만 나이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어떠니? 그래서 식사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걸어라라고 얘기해. 걷고 운동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근육에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이 혈당을 근육에서 바로 쓰도록 해가지고 혈액 속의 혈당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혈당이 낮았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이 낮아졌을 때, 낮아질 때는, 자, 굶었어. 막 며칠 굶고 그러면 배고프잖아. 그러면 이 배고프고 그럴 때 우리 몸 안에 혈당이 어느 정도보다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쇼크가 와요. 그걸 저혈당 쇼크라 그래가지고 있지?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쇼크로 죽을 수 있거든, 사람도. 그리고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창백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혈당이 낮을 때는 이제 혈당이 감소하게 되면 역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얘는 간에서 역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요. 근육에 많이 이렇게 저장되었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면은 다시 혈당이 증가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우리 두 가지, 자, 체온 조절과 혈당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 간 기능이에요. 됐어, 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학기 생명과학까지 과정을 전체 한번 다 끝냈습니다.